인내력. 너가 춥지만 이렇게 참는 거, 반바지를 입고 가서 활동하는 이런 것도 교육이다. 그게 룰이다. 이런 되게 오래된 전통이나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되게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민주주의를 했지만 미 군정이 만들어준 민주주의잖아요. 그전에는 천황제였고 천황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그랬잖아요.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를 놓고 한국도 박정희 시대에 똑같이 했잖아요. 유신처럼.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2학년 때부터 국민교육 헌장 외웠잖아, 우리.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 지금도 외워요. 지금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내가 문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외우고. 개인이 아니야. 나라를 위해. 맞아, 그렇네. 그게 일본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 시대처럼 국민을 다 이렇게 병영화하고 시스템에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만드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효율적이야.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그거 해서 성공한 나라가 한국, 대만,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딴 독재는 다 망했어.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는 거야. 굉장히 우리보다 역사성이 더 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거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시스템이 그래서 일본에는 은행에 가서 뭐 하는데도 복장 터져 죽는데요. 느리죠. 한 2시간 걸린대. 토이 터져 죽는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살아? 우리 같은 성격 급한 사람은. 여러 번 가보면 확연하게 느끼는 게 이제 두 차원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화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잘 살게 됐고 훨씬 문화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인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얘가 일본 애야? 그런 애들도 있어.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 은행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재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한 세대, 두 세대 더 넘어가야겠네. 네,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볼거리를 봐도 우리나라의 어떤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참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부끄러울 정도로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울고 싸우고 김치싸대기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의 어떤 볼거리를 보면 애니메이션 그리고 판타지 뭐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 그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화병과 대인기피증에 발현된 결과 아닐까요? 그러니까 화병이 나고 막장으로 내가 카타르시스를 푸는 거고. 싸대기 한 대 네, 맞고. 근데 이제 판타지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는 거는 이 현실을 싸우기보다는 나는 아예 그냥 도피해서 판타지 세계로 그냥 넘어가서 위안을 삼을래 이런 차이가 아닐까. 그것도 있고 또 이런 가설도 있어요. 일본도 서양을 모방하려고 하다가 한땐 서양을 넘어섰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과학의 과학. 그냥 천문대 별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본이 한국의 한 몇십 배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인 코스로 어렸을 때부터 가서 별을 본단 말이에요. 아주 일상적으로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이 그래서 이 우주적인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는 진짜 날 잡아서 가야 돼, 별 볼래. 근데 동네 미술관처럼 상당히 보편화돼 있어.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와이 애니메이션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뭐 천공의 성 라피타가 어쩌고 막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맥히는 거야, 애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도 좀 우월할 수 있어, 우리 때보다.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론도 있어요. 일본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영화처럼 만화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소년 점프를 비롯해서 일본 만화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피라미드식이거든. 그래서
제일 지방지에서 자라는 애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 만화의 인프라가 엄청 크고 그 만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만화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들이 사실은 다 일본 일본 거였잖아요. 만화죠. 뭐 요괴 인간도 우주소년 아톰 우주소년 아톰 뭐 일장미 소녀 캔디도 일본 캔디도 만화예요. 그렇죠. 예. 나는 그거 다 유럽 이름 붙어가지고 난 유럽 만화인 줄 알았잖아. 근데 너무 재밌는 안소니. 거는 예. 그렇게 우주적인 상상력 이런 거를 다루는 지브리 같은 스튜디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엄청나게 정근대적으로 돌아가요. 그냥 수공업적이야. 그래서 애니메이터들 완전 갈아 마셔. 열심히 돼. 그래서 애들이 하나 하면 다 아웃돼. 그럼 또 딴 애도 해서 또 갈아 마셔. 굉장히 수공업적으로 해가지고 이 산업적인 그게 안 된 거여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어느 순간 가버렸잖아요. 다 그 안에 또 직능적인 방식은 또 그렇게 된 게 한때 재패니메이션이 엄청났었잖아. 미국에서 다 모방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시스템이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그거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게 제가 제일 요새 좋아하는 타츠라는 그 만화가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동경 1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가 뭐냐면 만화가와 편집자가 어떤 식으로 만화를 만들어내는가 그런 게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다 너무 열심히 일해. 만화가 거의 죽을 때까지 이거 하고 편집자도 네. 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얘 만화를 다 봐주고 그럼 둘이 싸우죠.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네가 그려봐라. 아니, 기모노상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너무 뭉클했던 얘기가 그 편집자가 자기가 만화책을 만들었는데 부수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나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20몇 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만화책을 다 팔아버리고 그런데 만화가명이 죽었어. 그래서 상가집을 갔어. 근데 그 옛날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 일이 뭐냐면 이제 편집자가 원고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만화가가 밤새 가지고 막 그렸어. 줬어. 근데 비가 왔어. 그래서 얘가 이게 젖을까봐 이 양복 옷도리를 벗어서 꼭꼭 싸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그걸 만화가가 본 거야. 만화가가 보고 나서 걔한테 그랬어. 나는 당신을 보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만 그려야겠다. 돈 벌 만화를 이제 안 그리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번 우리 주제가 일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저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직무나 직분에서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나는 편집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편집자가 될 수 있지? 내가 만화가면 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거를 찾는 것들이 일본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나쁜 점도 만들었고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일본에 장인이 많고 노포가 많고 그런 네.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돌을 닦겠다. 저희 집사람이 너는 싸돌아다니며 돌을 닦는 것처럼 나는 닦으면 돌을 닦겠다. 이런? 사업을 이어받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실제가 어떨지는 진짜 감동이다. 근데 그 모르겠지만. 만화가의 얘기는. 그렇죠. 우리는 참 그러면서 좀 이상한 게 일본이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여튼 그런 걸 존중하는 문화적인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고 알게 되잖아요. 그걸 다 존중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파괴적이고 맞아요. 문화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질투심도 많고. 그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한국에 근데 이게 내가 요새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다 막장 드라마가 유행하는 것 같아. 네. 야 이게 시리즈를 보면은 스페인 거도 만만치 않게 막장 많아요. 야 역시 K 콘텐츠의 영향력은 위대하다. 전 세계를 막장화시키고 있어 지금. 저는 예전에 그 김수현 드라마 작가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지금도 가끔 드라마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안 촌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막장 드라마를 보고 한마디 하셨던 그 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요즘 작가들 너무 비겁해요. 막장은 그냥 개연성 없이 넘어가서 막 쓸 수 있지만 이게 다 개연성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요즘 작가들 너무 비겁하다는 말.
근데 저는 이제 철이 아직도 덜 들어서 요새 웹툰, 웹소설 이런 것도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가 쓸 얘기를 쓰지 마.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써. 그리고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중적으로 센 이야기는 명쾌하고 뒤가 궁금한 얘기야. 그렇지. 막장. 그러니까 이런 거지. 노래방 가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좋아하는 노래를 잘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 그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김 PD님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막장 그거 써가지고. 그것도 우린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사실 이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대중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 걸 하면서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맞추는 밸런스가 원래 이 스토리텔링 매체 그렇죠. 이거라고 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흥가들도 먹고 사는 거고 그렇거든. 근데 어느 순간 흥흥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야, 네가 뭔 대중이 좋아하는데 알았어. 관객수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얘기가 이상하게 갔어. 원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대중이 좋아하는 것도 하는 사람을 우리 높이 평가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우린 그래서 제가 안 쓰잖아요. 잘 살아라 니들끼리. 아니, 우리 진짜. 김 교수님도 진짜 아픔이 있네요. 요즘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쓰고 싶은 작품 별로 없어요. 내가 정중히 거절을 하지. 아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아. 써봤자 엄청 이건데 그거 했다가 뭐 누구 좋은 일만 시키라고. 하긴 요즘 댓글이 무서워서 정말 글쓰기 무서워. 그 만화가 김 교수님 같은 사람을 찾아가. 옛날에 평론을 참 잘 썼는데 요새 안 써. 요즘에 아파트 경비원들 일하고 있어. 찾아가서. 아 아파트 선생님. 경비로 또 왜 나와? 아, 예를 들면. 선생님 2020년에 쓴 그 평론이 저는 보고 울었어요. 한번 써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아, 기대되네요. 아무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 일본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 겉마음 속마음 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어떤 생각? 제 동생이 일본에서 유학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가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한마디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소 데스까? 이 말을 그래? 그러세요? 이 말이 진위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소데스까? 정말 긍정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데도 그래서 그런 게 있대요. 일본은 그 본 마음과 겉 마음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친절하고 막 이렇게 야사시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거칠에 학습되어 온 거고 그래서 그 본 마음을 알기까지 그거는 정말 친구, 가족, 부부 외에는 알 수 없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알기는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변명을 하자면 그걸 혼내라 그러잖아요. 맞아, 혼내라고 속마음을 하더라고요. 혼내라고 하는데 오늘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많이 깨닫게 된 게 시스템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룰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계속 혼내를 얘기하겠어요. 아니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얘기해야 되는 어법이 있고 새로 만났을 때 예의가 있고 뭐 회사에 갔을 때 뭐가 있고 그게 다 매뉴얼이 있는데 어떻게 혼내대로 아이씨 말하지 뭐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거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속내를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을 약간 뭐라 그러지 덜 떨어진 놈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쟤는 내가 그렇게 깊이가 없냐? 걔 뭐 그렇게 경박하지? 뭐 이렇게 속마음을 쑥쑥쑥 얘기해. 뭐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거지.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 촬영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으셨어요? 그 겉과 속을 알 수 없어서 이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경우? 그거 우리 제일 많이 듣는 말 촬영하면 무리데스. 그건 진짜 완강한 거부예요. 무리 아, 됐어요. 그래요? 무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리입니다. 번역하면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아니 그냥 말 그대로 무리인데 무리가 아닐까?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게요. 네. 오. 그런 그때는 더 이상 푸시하면은 이거는 정말 의상해요. 그런 게 있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 우리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글쎄 한번 생각해
한번 좀 노력해 보지.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요양병원을 촬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실제로 내가 직접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친절을 반겨요. 아, 그렇군요. 너무 뜻이 좋네요. 취지가 좋네요. 막 다 됐다 속으로. 아 이제 촬영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 됐어. 맨 마지막. 30분을 왜 얘기하냐고 차 마시면서. 자, 여기서 김 교수님 다 해놓고.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도 그 일본 사람들 대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이게 우리는 너무 쉽게 트잖아요. 술 한잔 하고 나 그런 애들도 싫어. 이렇게 형님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형님한테? 은근 좋아하시던데 아이 그런 거. 나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는 데가 많아요. 항상 근데 그래 한국은 그게 너무 들이대니까 피곤한데 일본은 지나치게 또 매년 가령 뭐한 7, 8년 갔다 그러잖아요, 정규로. 가서 매년 술 먹고 만나면 그냥 우린 친구인 것 같은 거 했는데 너무 닿지 막 그러는. 뭔가 있어 이게. 선이 그거 있죠.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런 그 거리감은 확실히 우리랑 다른 확실한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쵸, 막 오히려. 치대고 이런 그런 거 것보다는 없으니까. 깔끔하게 끝나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늘 일본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 좀만 좀 덜 교양 있게 거칠게 살면 안 될까? 그냥 우리 트면 안 될까? 지나치게. 괴로우면 야 배째 그러면 야 그래 찔 거야. 그러면 야 그렇게 한 대 쥐어받고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좀 너무 부담스러운 좀 얘기가 너무 편하게 하면 안 될까?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럴 수도 답답하다. 있겠네요. 욕도 잘 안 하죠. 그냥. 욕 2개밖에 못해요. 빨가야로랑 뭐. 아니, 조폭이 등장하는데 욕을 안 해. 너무 잠잠해. 영화에. 그냥 그러고 없애. 근데 조폭들은 이걸로 하잖아, 억양으로. 아니, 별로요. 아, 스마생. 그러니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 치부를 잘 드러내지도 않고 남의 치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영화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그러니까 되게 영어로 폴라이트 하죠. 되게 예절 바르고 네. 그 관계에 있어서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되게 정돈돼 있죠. 그 예전에 그 고레에다 감독 어느 가족 했을 때 네네네. 일본에서 축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막 대통령이 봉준호 감독 그거 됐을 때 막 짜파구리 만들어 먹고 막 기생충. 응, 기생충 할 때 그랬는데 고레에다 감독 받았을 때는 그 당시에 누구였죠? 아베. 아베가 왜냐하면 일본의 수치스러운 거를 그게 왜 보여줬다고 수치스럽죠? 해서 어느 가족? 축하 전화를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수치라고 생각하는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도 그 박근혜 정권 때 런던의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국 영화제 개막작이 변호인이었어. 변호인 천만 영화죠. 그때 그 시사인이나 이런 데서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바꾸라고 그랬어. 한국 정부에서 변호인 안 된다. 송강호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렸어요. 그런 일이 따로 그래서 런던 아시안 영화제인가 이런 걸 만들었어. 여자 사무관이.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또 생각난 건데 우리나라도 영화인들을 되게 싫어해. 정권 바뀌면 좌파라고. 근데 이제 거기다 이것까지 그 에세이를 보면은 네. 그런 얘기를 해. 아베를 미워하는 건 너무 쉬운데 나쁜 놈, 이거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쉬운데 아베를 여하튼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지 않냐. 일본 사회의 병선은 아베가 아니고 자기 관점에서 보기엔 아베를 지지하는 40% 50%의 일본인이다. 왜 아베만 갖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고레다 히로카즈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본의 그 극우들도 고레다 히로카즈를 싫어하는 거야. 저 좌빨. 우리랑 비슷해. 또 원래 어느 가족의 제목이 그 좀도둑 가족이었잖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예. 그런 것도 우파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아니 이 아름다운 이뻐온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전진하는 이뻐온 이런 거 찍어야지 무슨. 근데 영화를 영화로 봐야죠. 예술을 예술로 근데 봐야지. 재밌는 얘기 생각이 났어요. 제 친한 후배 중에 일본인이랑 결혼해서 동경에 살고 있는 후배가 있어요. 한국 사람. 네. 근데 여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이 친구랑 같이 살고 그 장모님이랑 같이 셋이 살아요. 근데 이
한국 남자가 약간 한량이 돼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 가이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여자는 굉장히 충실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러는데 그랬대 어느 날 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돈 못 벌어도 좋고 다 좋은데